자, 지구계의 순환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삼수지 평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탄소의 순환, 물의 순환, 그리고 열 에너지의 순환. 근데 열 에너지의 순환은 통합과학 2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그냥 두 가지 물의 순환 먼저 확인해 보죠. 우리가 물의 순환 또는 물수지 평형이라고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이거였구나. 자, 보죠. 보통 이제 우리가 물수지 평형이라고도 해요. 평형. 수지의 평형. 수지가 뭐죠? 수지? 배수지 말고. 수입과 지출, 들어온 양과 나간 양을 우리가 수지라고 하고, 평형이라는 건 결국 들어온 양과 나간 양이 같다. 먹은 만큼 뱉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이거야. 그냥 흡수한 양과 방출한 양이 항상 같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수치가 얼마가 나오든 항상 특정 우리가 세 개의 권역을 나눌 건데, 이제 수권, 지권, 기권, 또는 이제 간단하게 육지와 바다, 그리고 대기로 분류를 할 겁니다. 자, 볼게요.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여기가 육지죠, 육지. 여기는 바다. 여긴 대기입니다. 자, 이 세 개, 육지, 바다, 대기. 이 세 개의 각각의 권역에서 항상 들어온 양과 나간 양이 같다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바다에서는 당연히 뭐가 많죠? 물이 많으니까 증발이 일어납니다. 물론 육지에서도 강이 있고 호수가 있기 때문에 증발이 일어납니다. 증발. 자, 이 증발한 그 형태의 수증기가 다시 응결을 통해서 구름을 거쳐서 육지로 떨어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 보통 비라고 하지.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든 물을 통칭 강수라고 해요. 강수, 떨어지는 물 이러다 있어. 그러니까 비는 강우라고 하고, 비, 우박을 통칭 강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강수도 일어납니다. 당연히 강수가 일어나죠. 근데 보통은 육지에서는 증발량이 280 단위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얘는 264가 강수가 일어나고. 자, 여기서는 증발이 60이라는 단위가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96이라는 단위가. 자, 요거는 이제 년당 뭐 몇 세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년당 몇 세제곱미터라는 단위인데, 거기까지는 몰라도 되고, 그냥 저만큼의 단위가 증발 또는 강수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봐봐. 일단은 우리가 증발을 통해 대기 중에 공급된 총, 이거 280이 아니네요. 320입니다. 320이고 284네요. 왜 그랬지 내가? 이건 320입니다. 320, 얘는 284예요. 자, 수치가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어. 이건 그냥 선생님, 보통 가장 많이 나오는 수치를 선생님이 예를 든 거고, 상황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 뭘 할 수 있어요? 더하기 빼기 어렵지 않잖아요. 그치? 그냥 흡수한 양과 방출한 양이 같다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기 중에 총 수증기는 얼마인 거야? 총 수증기의 양은 320 더하기 60, 380 단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 확인해 보죠. 바다엔 뭐가 많아? 증발이 더 많지. 육지엔 뭐가 더 많죠? 강수가 더 많지. 얼만큼 많아? 요 차이가 얼마야? 36이죠. 요 차이도 36입니다. 무슨 소리냐? 대기. 그러니까 바다의 대기에서 육지의 대기로 수증기 380 중에 일부 얼마? 36이 육지로 유입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태풍이나 장마 이런 형태로 바다의 많은 수증기가 어떻게 육지로 유입이 됩니다. 대기의 대순환을 통해서 대기의 흐름,
수증기의 형태로. 자, 그럼 잘 봐. 육지는 비가 더 많이 오죠. 증발한 양보다 비가 더 많이 와. 육지는 넘치나요? 아니지. 저 비는 어떻게 다시 어디로? 강이나 하천수라고 해요. 그리고 지하수의 형태로 다시 결국 바다로 돌아갑니다. 요 들어가는 총량이 얼마가 될까? 36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들어온 양과 나간 양이 같다. 자, 대기 볼까요? 대기에 증발한 총 수증기가 얼마야? 380이죠. 다시 강수의 형태로 바다나 육지로 돌아간 총량이 얼마야? 284 더하기 96, 380입니다. 자, 바다 볼까? 바다의 증발량은 얼마야? 총 320이죠. 들어온 강수량은 284. 그리고 강에서 지하수와 육지에서 지하수나 강에서 다시 돌아온 양이 36. 그래서 총 얼마? 32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육지에서 총 강수량은 얼마야? 들어온 양은 얼마? 96이죠. 다시 나간 양은? 증발이 60이고 바다로 돌아간 게 36이라고. 그래서 항상 들어온 양과 나간 양이 같다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나요? 어렵지 않죠? 물론 얘네들을 이렇게 순환시키는 근원 에너지는 뭐죠? 증발 뭐 때문에 일어나? 햇빛, 열이잖아. 그렇지? 태양 복사 에너지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탄소의 순환입니다. 자, 지구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많은 양의 탄소가 존재합니다. 이게 권역별 탄소의 모습도 중요해요. 일단 기권은 뭘로 존재하죠? 탄소가 대부분 이산화탄소. 일부 CO를 뭐라고 그래? 1이 생략된 거. 1산화탄소. 그럼 이거는 뭐야? 2산화탄소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산화탄소입니다. 기권엔.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자, 그 다음에 수권에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죠? 수권은 CO3 E-나 또는 HCO3-. 너무 어려운데요. 그냥 이온으로. 이온의 형태로. 탄산이온이라고요. 탄산이온.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은 걸 우리가 탄산이라고 합니다. 콜라 사이다에 무슨 음료라고 그래? 탄산음료라고 하잖아. 그치? 바로 저 이산화탄소를 물에 강제로 오기압으로 녹여서 약간 불안정한 상태로 만든 우리가 탄산음료. 그래서 탄산음료 조금만 건드려도 슉 하고 이렇게 땅 때리면 김이 슉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흔들면 엄청나게 불안정한 상태라 그래. 강제로 이산화탄소를 막 녹여놓은 상태라. 자, 어쨌든 이온의 형태로. 자, 그 다음에 직권 중요합니다. 자, 지구 대부분의 탄소는 직권의 석회암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CaCO3 탄산칼슘 석회암의 형태로 존재하고 일부 화석연료. 화석연료 3종 세트가 뭐였죠? 아까 얘기했는데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게 화석연료 3종 세트가 됩니다. 자, 하나 추가합시다. 생물권. 생물권은 탄소가 유기물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유기물. 그러니까 탄소가 들어있는 모든 물질을 유기물을. 우리가 보통 좁은 의미의 유기물은 탄소가 들어있으면 연소, 불에 타는 물질을 통칭 유기물이라고 그래요. 단백질, 핵산, 포도당, 지질이 다 뭐야? 탄소가 들어있는 유기물의 일종이죠. 그리고 넓은 의미로는 결국 얘네들이 모여서 살아있는 생명체를 구성하죠. 그래서 넓은 의미로는 생명체를 유기물이라고 합니다. 좁은 의미로는 탄소가 들어있고 연소되는 물질을 통칭 유기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형태로 탄소가 존재합니다. 자, 그럼 탄소의 순환을 볼게요. 바다야, 바다. 이거는 해저 화산이, 마그마. 해저 화산이 폭발합니다. 이 화산 폭발이 일어날 때 저 화산가스 중에 대부분 수증기와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 그럼 잘 봐. 화산이 폭발하면 이산화탄소가 다시 바다로 녹는 거란 말이지. 그럼 탄소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야? 직권에서 수권으로 이동하는 거지. 그렇죠? 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용해되면 탄소가
기권에서 수권으로 이동하는 거고, 이게 이제 또 무작정 녹는 게 아니잖아. 수온이 높아지면 잘 못 녹거든. 얘들아, 하나 물어봅시다. 탄산음료에 콜라 사이다에 김이 안 빠지게 하려면 얘를 냉장고에 넣어야 돼? 밥솥에 넣어야 돼? 냉장고에 넣어야죠. 온도가 낮을수록 기체가 잘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만약에 바닷물이 수온이 상승하면 다시 얘가 밖으로 뛰쳐나가. 이산화탄소 형태로 다시 이온이. 그러면 탄소가 어디서 어디로? 수권에서 기권으로 이동하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수많은 나무들이 광합성을 하고 있어. 이거 중요해요, 광합성. 광합성은 뭘 넣고 뭘 뱉는 거야? 얘가 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뭘 산소를 뱉는 거 기체만 판단한다면, 그치? 이게 광합성인 거야. 그럼 만약에 우리가 호흡을 하면, 광합성은 그럼 탄소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야?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호흡은 우리가 좁은 의미의 호흡은 기체기관이죠. 이게 호흡이야. 이게 호흡이라고. 자, 그러면 호흡을 하면 탄소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야?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거지. 되시나요? 호흡은 뭐다? 식물도 광합성 호흡 동시 다 해요. 그럼 탄소가 어디로 가는 거야?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가지. 자, 여기 화석연료가 있어서 화석연료를 갖다가 꺼내서 연소시켰어. 예를 들어서 뭐 과거라고 할까? 석탄을 꺼내서 증기기관을 돌렸어. 그럼 탄소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야? 사람이 썼다고 해서 생물권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어디서 어디로? 직권에서 기권으로 간 거지. 되시나요? 그러니까 화석연료는 무조건 직권이야. 이걸 연소하면 무조건 어디로 가? 결국 기권으로 가는 거야. 되십니까? 이렇게 탄소가 어떤 형태로 모습을 바꾸고 얘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자, 한 방 찍고 지우고 판 구조론으로 가죠. 한 방 찍어주시고. 잠깐만. 차분히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교재에 없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대망의 마지막 판 구조. 이 판 구조는 어려워요. 판 구조로. 이거 좀 어려워. 중요해. 그리고 심지어 지도. 전 세계 지도에서 어디가 어느 지역이 무슨 경계이고 무슨 판이며 뭐 이런 거 다 알아야 돼. 그래서 어렵습니다. 일단 판이라는 개념을 먼저 확인해 보죠. 판. 원래는 이제 그 1916년쯤 교재 없어. 프린트. 교재 누락이 됐어. 그래서 요 10 직권의 변화 판 구조는 프린트 있죠. 이거 보시면 됩니다. 없으신 분, 프린트 못 받으신 분, 다 없으신 분 줄게요. 있어요? 다 좋아요. 자, 직관의 변화와 판 구조를 냅니다. 이게 이제 1916년, 17년 정도에 독일의 지질학자 베게너에 의해서 처음으로 발단이 됩니다. 이제 처음에 베게너라는 사람이 뭘 확인했냐면, 대충 그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북미야. 여기가 남미, 여기가 북미, 남미, 아프리카, 유럽이야. 여기가 인도고, 여기 뭐, 아이슬란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대서양 중앙이야. 이렇게 있단 말이야. 봐. 세계 지도를 잘 보니까, 여기 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유럽 대륙, 요 대륙에 마주보는 해안선이 어때? 원래 붙었다가 찢어진 것처럼 일치하더라 말이지. 너무 비슷한데? 그래서 몇 가지를 확인을 해요. 자, 그랬더니 대서양이라는 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잘 보고 있죠? 대서양이라는 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여기서 발견되는 글로소프테리스라는 식물 화석. 몰라도 그러니까 먼 바다를 두고 동일한 식물 화석, 먼 바다를 두고 메소사우루스라는
동일한 동물 화석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서양이라는 바다를 식물이 건너갔을 리도 만무하고 또 육지에서만 사는 소형 파충류가 이 먼 바다를 건너갔을 리는 사실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원래 붙어있다 찢어져서 이산가족이 됐구나. 이게 좀 더 타당하겠지. 뿐만 아니라 지질구조의 연속성. 우리가 이제 그 스콕산맥이라고 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높게 형성된 산맥을 스콕산맥이라고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유명한 스콕산맥이 어디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어디 있어?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산맥에 있어. 알프스, 히말라야 대표적인 신생대의 형성된 스콕산맥이고 로키, 안데스, 로키 산맥이나 안데스 산맥 이런 게 전부 다 중생대 형성대. 에팔레치아, 칼레도니아 이런 자 고생대에 형성된 건데 몰라도 되고 자 여기 에팔레치아랑 칼레도니아 이런 스콕산맥이 봐봐 지질구조의 연속성. 그러니까 원래 하나였던 스콕산맥이 이렇게 아메리카랑 유럽으로 이렇게 쪼개진 형태로 관측이 되더라 이거야. 지질구조의 연속성. 뿐만 아니라 이제 남극 빙하가 그 빙하가 흘렀던 흔적이 이렇게 다 아래쪽에서 비슷하게 관측이 되더라 이거야. 아, 이 원래 대륙이 뭐였구나? 하나였구나. 그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찢어졌구나. 라는 대륙 이동설을 처음으로 주장합니다. 베게너가. 자, 뭐, 요런 게 있었구나. 참고만 하시면 돼요. 자, 지울게. 그럼 잘 봐. 자, 베게너라는 지질학자가 뭘 주장했다? 대륙 이동설. 썰이죠, 썰. 대륙이 이동했겠는데. 근데 이제 당대 물리학자들은 그래 그럴듯한데 그러면 물리학자들은 이제 움직이는 힘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러면 대륙이 움직이는 힘이 뭔가요? 원동력이 뭔데? 사실 베게너는 지질학자라 보니 거기까지는 알 수 없었지. 그래서 태양과 달의 만유인력일까라고 했는데 이제 택도 없거단 말이지. 그래서 무시당하고 결국 사장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이게 멘틀이 대류할 것 같은데? 라는 멘틀 대류설이 등장하게 되고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해저 확장설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2차 세계대전 때 과학기술의 발달로 드디어 잠수함이라는 무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봐봐 이 잠수함이라는 건 물속에서는 빛은 100m만 지나가면 사라져. 거의 99% 사라져.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 빛으로 사물을 확인할 수가 없어. 그렇다 보니 잠수함은 깊은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작전을 펼쳐야 되잖아. 근데 안 보이. 눈 감고 다니는 거야. 여기저기 박으면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레이더 기술도 있지만 해저 지용도를 만듭니다. 소나, 음향 직신법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초음파를 쏴요. 그러면 바닥에 반사되면 다시 돌아오겠지. 그럼 초음파의 속도가 물속에서 약 1500m/s란 말이지. 그럼 이걸 이용해서 만약에 초음파를 쐈더니 돌아오는데 4초 걸렸어. 그럼 내려가는 데는 몇 초인 거야? 2초인 거지. 그럼 1500 곱하기 2 하면 얼마? 3000m. 아, 수심이 3000m구나. 이런 걸 알아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기반으로 잠수함에 하는 장비를 운용하려고 하다 보니 무슨 일이 알게 되었냐? 해양저가 이렇게 생겼네? 대서양, 이거 대서양입니다. 여기가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이고 대서양이 이렇게 대서양 중앙 해령으로부터 데칼코마니처럼 대칭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잠수함이라는 걸 활용하기 위해서 대서양 앞바다의 전체적인 해저 지형을 확인해 봤더니만 왜냐면 잠수함 지나가다 갖다 박으면 안 되니까 이런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해보니 여기와 여기의 나이가 같고 여기와 여기의 나이가 같고 여기랑 여기랑 나이가 같단 말이야. 나이가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나이가 어려. 나이가 많아. 아, 그러면 멘틀이 이렇게 대류하면서 해양저가 점점 벌어지고 확장됐구나라는 추론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대륙이동설이 다시 이제 그럼 대륙이동한 게 맞네. 그래서 이 모든 이론을 결과적으로 대통합합니다.
헤스터티스라는 과학자가 이제 결과적으로 완성시킨 이론이 이게 1967년인가? 그래서 이 되게 최근의 학문이야. 아마 옛날에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나 그 윗세대는 이런 걸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았어요. 최신의 학문이라. 자, 그걸 결국은 판구조론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판구조론이 뭔지 확인해 보죠. 판이 뭔지. 자, 일단 아까 우리가 직권을 봤더니 직권의 층상구조 맨 위를 우리가 지각이라고 했지. 그 다음에 지각 아래가 뭐야? 멘틀이죠. 멘틀. 이 지표로부터 대략 100km 정도 깊이까지를 굉장히 단단한 암석권이라고 합니다. 이 영역을 뭐라고 그래? 이 영역을 암석권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암석권은 지각만 포함되는 게 아니지. 지각에당 맨 위쪽에 상부 멘틀 포함이야. 그러니까 암석권은 지각 더하기 멘틀이야. 이해되시나요? 지각만 움직인다고 하면 되게 잘못된 거야. 보통 우리가 지각 변동이라는 표현 때문에 지각만 움직인다고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잡상이 같지. 자, 그 다음에 요 이제 멘틀, 요 상부 멘틀 아래, 암석권 아래는 여기가 살짝 부분 용융돼 있어. 살짝 녹아 있어. 그래서 조금씩 흘러. 이 영역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약해, 연약권이라고. 연약해. 그래서 연약권이라고. 근데 이 연약권의 일부가 이렇게 대류를 합니다. 천천히. 그러면 판에 이런 이 암석권이 일부들이 이렇게 조각이 떨어져 나가서 부서진단 말이에요. 요 암석권의 조각조각 하나하나를 바로 뭐라고 하는 거야? 판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판이라고. 그럼 만약에 이 멘틀이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부분은 두 판이 멀어지죠. 멘틀이 이런 식으로 하강하면서 대류하면 두 판이 어떻게 돼? 모인단 말이야. 이렇게 판과 판이 벌어지거나 모이거나 어긋나는 이곳을 우리가 판의 경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모식도로 보면 이런 거야. 자, 수조가 있어요. 수조에다가 나무 토막을 이렇게 띄워놓고 여기도 나무 토막을 하나 붙여놨어. 나무 토막 A, B, C가 있고 이걸 알코올 램프로 가열을 합니다. 산발이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잘 봐. 가열되면 온도가 높아지고 부피가 팽창하지. 그럼 밀도는 어떻게 돼? 온도가 증가, 부피도 증가. 그럼 밀도는 아까 있는데 감소한댔죠. 작아지죠. 그러면서 밀도가 작은 물이 떠오르기 시작한다고 이렇게. 그럼 밀도가 큰 애들을 채우기 시작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류가 일어나. 그러면 A와 B 두 나무 토막은 어떻게 될까? 나무 토막은 멀어지겠지. 이게 판의 발산 경계의 모식도예요. 그럼 B랑 C는 어떻게 돼? 서로 다가오면서 만나겠지. 이게 판의 수렴 경계의 모식도가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참고로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 우리가 크게 대륙은 순상지와 변동대로 나눕니다. 순상지라는 건 판의 중심부, 수억 년 동안 큰 변화 없이 계속 육지가 유지되는 지역들을 순상지라고 하고, 왜 순상지가 방패순이야. 아주 이제 예전의 추억의 영화 캡틴 아메리카 알죠? 그 방패를 엎어놓으면 이렇게 되잖아. 여기 별 표시 있고. 이때 이 방패를 엎어놓은 것처럼 안쪽 부분은 올라와 있고 바깥 가장자리는 약간 내려가 있단 말이지, 그치? 요런 형태의 지형을 순상지라고 그래. 방패순, 모양상, 땅지. 방패 모양의 지형, 순상지라고 해요. 이때 보통 이 순상지의 안쪽은 수억 년 동안 큰 변화 없이 대륙이 유지가 되고 있고, 이 가장자리는 어떻게 돼? 항상 무언가 일어나. 자, 화산이 많이 일어나는 지대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화산대라고 그래.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대를 연결한 걸 지진대라고 그래.
전 세계 모든 화산대나 지진대가 거의 일치해. 그 지역이 뭐야? 이 가장자리, 판의 경계, 거기를 통칭 변동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각 변동, 화산, 지진, 이런 다양한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곳을 변동대라고 하고, 큰 변화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 순상지라고 하는데, 그 변동대가 대부분 어디더라? 판에. 판과 판이 만나는 경계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판과 판의 경계를 배울 겁니다. 자, 잘 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하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1시 이후부터는 원장님이 들어오셔서 문제 풀이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 잘 들으셔야 문제가 풀리겠지. 자, 잘 봐. 그럼 이제 이 판의 경계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발산 경계.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표현하는 발산과 의미가 비슷하지만 100% 같지는 않아요. 약간 비슷한 의미가 있지만 100% 같은 거예요. 두 판이 멀어지는 걸 발산 경계라고 합니다. 자, 이거 좀 중요해. 그래서 멘틀 대류의 멘틀 대류의 상승부. 그리고 이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 뭐가? 새로운 해양판, 판의 생성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판이 태어나는 곳이 어디야? 바로 발산 경계입니다.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대륙과 대륙이 멀어지는 경우가 있고, 해양과 해양, 해양판과 해양판. 대륙판과 해양판 아까 했죠? 대륙지각, 해양지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륙지각이 포함된 멘틀 상승부와 대륙지각이 포함되어 있으면 대륙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멘틀의 그 상승부와 상층부와 해양지각이 같이 붙어 있으면 해양판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거 나 뭐하니? 해양인데. 자, 그럼 대륙과 대륙이 멀어지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열곡대가 만들어져. 이런 거야. 땅과 땅을 양쪽에서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 땅이 결국은 못 버티면 찢어지겠지. 근데 얘가 찢어질 때 칼로 반듯하게 잘라서 찢어지는 것처럼 잘라지는 게 아니잖아. 그치? 지그재그로 막 찢어진단 말이야. 찢어지는 형태로. 그럼 얘네들이 균열 때문에 계곡이 생겨요. 균열에 의한 계곡이 생긴다. 이런 게 여기저기로 막 지그재그로 막 넓게 막 펼쳐 있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이걸 균열 때문에 생긴 계곡이 넓게 펼쳐져 있는 지대야. 이걸 뭐라고 그래? 열곡대라고 그래. 꼭 알아야 되는 지형이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되는 지형. 동아프리카 열곡대. 얘들아, 힘내! 파이팅 하시고. 동아프리카 열곡대. 자,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면 해저 산맥인 해령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중요한 해령이 두 개가 있어요. 대서양 미드오션 리지라고 하는 대서양 중앙 해령. 대서양 정중앙에 있겠죠? 그 다음에 동태평양 해령. 남극판 주변에도 있는데 통합과에서는 거기까지는 안 나오니 잘 안 나오니까 태평양 동쪽에 있는 해령입니다. 이렇게. 자, 얘네들의 구조를 좀 보면 이런 거예요. 봐봐. 이렇게 생긴 판이 있었어. 근데 여기가 멘틀이 상승을 합니다. 대류하면서. 그러면 여기가 결국 어떻게 돼? 못 버티고 쪼개져요. 쪼개지면서 뭐가 만들어져? 뭐가 만들어질까? 열곡대. 찢어지면서 열곡대가.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더 흐르면 어떻게 돼? 여기가 갈라져, 이렇게. 완전 분리가 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어딘가에서 바다랑 연결이 되면 바닷물이 흘러 들어와. 그럼 바다가 살짝 만들어져. 홍해가 이런 구조야. 홍해 어딘지 알죠? 홍해. 홍해가 갈라져라. 거기가 그 홍해란 말이야. 갈라져 있는 바다. 홍해. 그러다가 시간이 더 흐르면 이제 어떻게 돼? 여기다 그릴게요.
시간이 더 흐르면 어떻게 돼? 얘가 더 큰 바다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더 흐르면 어떤 구조가 돼? 이런 구조가, 대륙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해령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이런 구조가 돼요. 이렇게 돼. 이게 뭐라고? 열곡대. 이게 뭐라고요? 열곡대. 계속 시간이 흐르면 결국 열곡대면 뭐가 돼? 이런 뭐가 돼? 해령이 돼요. 이 령이 산맥령이에요. 산맥령.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맥이 어디야? 동해안을 따라 태백산맥. 아래로 내려가면 소백산맥으로 연결되죠. 태백산맥에 수많은 령들이 있다. 대관령, 한계령, 미시령, 추풍령, 령들. 산맥령이야. 그 령의 동쪽으로 영동지방, 영의 서쪽을 영서지방, 영의 남쪽을 영남지방이라고 하는 거라고. 령동, 령서열, 령남하면 조선족 같잖아. 두음 법칙에 의해서. 오케이? 산맥령. 해저 산맥, 해령이 만들어집니다. 역시 멘틀대. 그러면서 이 멘틀이 상승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해양 지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얘네들은 다 뭐예요? 없던 해양 지각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지. 원래 대륙 지각이었잖아. 그치?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멘틀들의 판의 생성이 일어나. 자, 두 번째. 보존 경계. 보존 경계는 판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생성도 아니야. 소멸도 아니야. 그래서 그냥 보존인 경우. 판이 어긋나는 거예요. 판이 어긋나는 경우에. 근데 이건 사실 다 발산 경계에 붙어 있어, 사실. 모든 발산 경계에는 보존 경계가 수직하게 붙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이제 이거를 단순하게 모식도를 그리면 이런 거야. 다 해령을 그리는 거야, 해령을. 이렇게. A판이고 B판이야. A판은 왼쪽으로, B판은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자, 선생님이 칠하는 노란색 경계가 다 뭐야? 발산 경계야. 해령입니다, 해령. 오케이? 경계. 그러면 자, 봐. 여기는 어디로 가? 여기는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가죠. 여기는 오른쪽으로 하지. 어긋나잖아. 이렇게 어긋나는 영역을 우리가 여기가 바로 보존 경계가 되는 거라고. 여기도 얘는 오른쪽 왼쪽 보존 경계. 얘는 오른쪽 왼쪽 보존 경계. 얘 왼쪽 오른쪽 보존 경계라고. 되시나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구조.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얘가 일로 이동하고 일로 이동하는 거. 이걸 우리가 보통 보존 경계, 주향 이동 단층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보존 경계가 이렇게 중간에 껴 있는 경우. 아니 미안해. 발산 경계가. 이렇게. 그래서 멘트를 이렇게 상승하고 있고. 이게 뭐라고? 발산 경계, 발산 경계. 그럼 얘가 일로 가. 얘도 일로 가. 얘도 일로 가. 일로 가. 그럼 요 사이가 뭐야? 보존 경계야. 요거를 우리가 변환 단층이라고 해요. 얘랑 차이 아시겠죠? 그냥 어긋나는 애는 주향이동 단층이고 이렇게 중간에 껴있는 여기를 변환, 방향이 변환된다고 해서 방향이 변한다고 해서 변환 단층이라고 합니다. 요 정도. 그럼 질문. 이런 모든 보존 경계는 어디에 있다? 발산 경계에 수직하게 껴있어. 그러니까 모든 발산 경계는 그 경계 주변에 수직하게 뭐가 껴있다? 보존 경계가 껴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나요? 꼭 알아야 되는 보존 경계가 하나 있지. 그러니까 보존 경계에서 여기다가 예를 들면 일단은 어디? 발산 경계 주변 그리고 정확하게 지명과 위치를 알아야 되는 데가 하나가 있어.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 안드레아스, 세인트 앤드류.
산안드레아스 단층, 변환 단층 또는 경계. 요거 이따 지도에서 확인할 거예요. 자, 세 번째. 수렴 경계. 이게 제일 중요하고 어려워. 얘는 멘틀 대류의 하강부야. 그래서 쟤는 해양판의 생성, 얘는 해양판의, 그러니까 그냥 생성과 소멸은 해양판만 일어나는 거야. 대륙지각 순상지는 잘 안 사라집니다. 판의 소멸이 일어나. 해양판의 소멸. 얘는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공식처럼 외워야 돼. 대륙과 대륙이 만나는 경우,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경우, 해양과 해양이 만나는 경우. 일단 대륙과 대륙이 만나면 뭐가 만들어지냐? 스콕산맥이 만들어져. 꼭 알아야 되는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스콕산맥.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가 있는 어디? 히말라야. 어딘지 위치도 알아야 돼요. 대륙과 해양이 만나면 어떻게 돼? 스콕산맥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해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호상열도도 만들어져. 이따 설명해 줄게요. 이런 애들. 자, 해양과 해양은 해구, 호상열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뭐 안데스 산맥이 있고, 안데스, 그 다음에 페루, 칠레 해구,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일본 해구, 이렇게 일본 열도 이런 애가 있고. 자, 해양은 해구나 뭐 마리아나 해구.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수십만 미터 이상의 마리아나 해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잘 봐. 대륙판이 있으면 무조건 뭐가 만들어져? 스콕산맥이 만들어져. 해양판이 있으면 무조건 뭐가 만들어져? 해양판은 뭘 만들어? 해구나 호상열도. 이렇게 공식처럼 외우는 거예요. 되시나요? 자, 대륙은 이거야. 두꺼운 대륙판이 만나면 충돌하면 어떻게 돼? 충돌대라고도 해요. 꽝! 만드는 순간 어떻게 돼? 밀려 올라가.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대륙판이나 해양판 또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면 아까 대륙이랑 해양이랑 누가 밀도가 크댔어? 해양판이 현무암질이라 밀도가 크대. 철과 마그네슘 많아서. 둘이 만나면 어떻게 돼? 밀도가 크고 얇으니까 파고들어. 이렇게. 이걸 섭입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크게 이렇게 분류를 할게요. 요걸 지우고 있다 다시 쓸게. 요거를 충돌대, 이 둘을 섭입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해구 먼저 볼까? 이렇게 일단 안데스 산맥 먼저 볼게. 이렇게. 안데스 산맥은 이런 구조로 돼 있어. 바다야. 그럼 얘는 스콕산맥이고. 그러니까 멘틀 대류의 하강 의해서 요 해양판이 이 안으로 파고들면서 소멸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가장 수심이 깊은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해구라고 하고, 얘가 이제 파고들면서 여기서 막 마그마가 녹아. 마그마가 만들어서 화산이 폭발이 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또 이런 것도. 자, 여기 있다 예를 들게. 여기 있다. 얘 해양판이야. 근데 얘도 해양판이야. 해양판. 얘도 해양판이고 해양판인데 얘가 이렇게 파고들어. 그러면서 여기에 마그마가 화산이 폭발하면서 화산이 이렇게 만들어져. 그럼 잘 봐. 이 화산이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지냐면, 이게 이 경계가 뭐죠? 해구잖아. 해구와 나란하게 호 모양으로 섬이 줄 서서 만들어져. 줄 서 있는 섬을 1열, 2열, 3열, 우리가 보통 줄을 열이라고 표현하잖아. 줄 서 있는 섬을 열도라고 그래. 근데 이게 해구와 거의 나란하게 약간 호 모양으로 생겨. 그래서 호 모양의 줄 서 있는 섬, 호상열도라고 하는 거야. 자, 대표적인 호상열도가 어디게? 우리의 옆나라
일본. 일본 열도가 대표적인 호상 열도예요. 우리가 일본을 뭐라고 표현해? 열도라고 하잖아. 우리나라는 반도라고 하고. 대신에 왜 일본이 열도야? 섬이 줄 서서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 물론 좀 큰 섬이지만. 되시나요? 줄 서 있는 섬을 통칭 뭐라고 한다? 열도. 하와이도 열도야. 물론 하와이는 이제 그 열점 때문에 생기는 화산 열도지만 거긴 몰라도 되고. 호상 열도. 되셨나요? 하나 물어봅시다. 잠깐 여기서 봐봐. 밀도가 큰 애랑 밀도가 작은 애랑 누가 파고들어? 이걸 섭입이라고 하거든. 섭입. 누가 섭입돼? 들어가는 거잖아. 밀도가 큰 애가 섭입이 돼? 밀도가 작은 애가 섭입이 돼? 밀도가 큰 판이 섭입이 되죠. 그럼 잘 봐. 여기서 뭐가 화산이나 지진이 일어나. 그럼 하늘에서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잘 봐. 이렇게 된다고. 여기가 판의 경계야. A판, B판이라고 할게. 근데 여기가 A판, B판이겠죠? A판 쪽에서 여기서 뭐 얕은 지진, 천발 지진이라고 그래. 중간 정도 깊인 중발 지진, 깊은 지진, 신발 지진이라고 하는데 봐봐. A판의 판의 경계로부터 옆쪽으로 지진이나 화산이 막 펼쳐진다고. 이런 그림만 보고도 아 이거 수렴 경계구나. 그리고 B가 A 아래로 파고들었구나 판단하실 수 있으세요. 무슨 말이 되시나요? 이거잖아. 여기가 동그라미, 얕은 지진, 여기 세모, 중간 깊이 X, 아주 깊은 지진이 다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판의 경계에서 수렴 경계만 경계 옆으로 지진이 많이 만들어져. 발산이나 보조는 딱 경계에서 지진이 만들어지거든.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다 그려볼게. 여기가 수렴 경계고 여기는 발산 경계고 여기는 보존 경계야. 이렇게. 자, 판이 이렇게 가고 있어. 이렇게 가고 있고 이렇게 가고 있고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럼 여기 무슨 경계야? 여기 무슨 경계? 무슨 경계? 노란색은 발산이죠. 사운드에 껴있는 이건 뭐야? 보존이죠. 그러면 이거는 뭐야? 수렴이란 말이지, 그치? 그쵸? 이해되시나요? 요게 수렴이고 요게 발산이고 요게 보존인 건 알지, 그치? 지진을 체크해 볼게. 그럼 여기서는 지진이 여기서도 다 일어나. 지진을 그냥 X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하나 물어보자. A, B, C. A, B 중에 누가 밀도가 커? B가 크지. B가 A 아래로 파고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 되시나요? 근데 발산 경계나 보존 경계는 지진이 다 어디서 일어나? 대부분. 경계 자체에서만 일어난다.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럼 마지막. 우리나라 주변의 판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봐, 여기다 볼게. 우리나라, 여기가 어디냐면 유라시아,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여기가, 북태평양 판이고, 유럽과 아시아, 유라시아 판이고, 이게 필리핀 판이야. 여기가 마리아나 해구거든? 근데 잘 봐. 북태평양 판이랑 필리핀 판을 보면 지진이 다 이쪽에서 일어나. 화산이나 지진이. 그리고 유라시아랑 필리핀, 북태평양은 다 여기서 일어나.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밀도가 누가 제일 커? 밀도가 누가 제일 커? 아니지. 유라시아가 제일 작지. 이해 안 돼? 얘들아, 여기 봐봐. 봐봐. 여기 앞에 봐! 책에 없어, 앞에 봐! 자, A판이고 B판이야. 이렇게 만났어. B판이 안으로 파고들어. 그럼 이 위에서 여기서 뭐가 일어나? 지진이나 화산이 만들어지잖아. 그럼 자, 경계에서, 여기서 얘기했잖아. 경계에서 지진이나 화산이 만들어지는 것이 밀도가 어떻다? 작다. 맞나요? 맞아? 써줄게. 여기 써있잖아. 여기가 밀도가 어떻다? 작은 판. 여기가 밀도가 큰 판이라고. 그러면 봐. 여기서는 이 경계를 기준으로 여기서
필리핀 쪽에서만, 필리핀 판 쪽에서만 지진이 일어나잖아. 밀도가 북태평양의 필리핀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또 유라시아 경계에서는 다 유라시아에서만, 필리핀 유라시아, 북태평양 유라시아, 다 유라시아 쪽에서만 지진이 일어나잖아. 밀도 누가 제일 크다? 북태평양. 그 다음에 필리핀, 그 다음 유라시아라고. 이거를 밀도를 크게 비교하면 누가 제일 크다? 북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필리핀, 그 다음에 유라시아 판이 되는 거죠.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수렴 경계에서, 수렴 경계가 되게 어렵고 중요해. 그래서 사진 한 방 찍죠. 찍고 한번 쭉 정리하시면 나올라. 필기 복습하시면서 꼭 하셔야 돼요. 교재 없는 것들을 필기 위주로 하십니다. 특히 판구조로는 지구과학에서, 통합과학 전체 지구과학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판구조론이야. 판구조론이 어렵긴 하면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약간 물리적인 성격이 있어갖고 그 지구 지각 변동을 다 물리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나오는 학교는 단층 이런 것도 나와. 습곡 단층 이런 것도, 역단층, 정단층, 뭐 변환단층, 주양이동단층 이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조금만 더 마무리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풀이 할게요. 자, 잘 봐. 일단 제일 중요한 판이 뭐라고? 판. 상부 멘틀과 지각 전체를 통칭 뭐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표모노트 100개. 그러니까 지각이 두께가 보통 해양 지각이 5km고 대륙 지각이 최대 35km거든? 그럼 봐봐. 100이면 무조건 해양판은 심지어 5면 95가 다 뭐야? 멘틀이잖아, 멘틀. 그러니까 상부 멘틀과 지각 전체를 통칭 우리가 암석권이라고 하고, 암석권이 여기저기 쪼개져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판이라고 한다. 자, 그 판 아래 약간 몰캉거리는 멘틀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연약권. 요 연약권에서 뭐 멘틀 대류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위에 떠 있는 누가? 암석권의 조각인 판이 이동을 한다. 자, 멘틀들의 상승부에서는 무슨? 두 판이 멀어지는 발산 경계가 만들어지고,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서는 두 판이 모이는 수렴 경계가 만들어진다. 되셨나요? 그리고 그 발산 경계 주변에 어긋나는 지역에서 뭐가? 생성도 소멸도 안 일어나는 보정 경계가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나머지 디테일한 건 보시고 잠깐 교재 볼게요. 프린트 봐봐. 이게 중요한 게 있어서 거기 꼭 나오는 자료 보세요. 시험에 꼭 나오는 자료. 거기 보면 정가운데 코코스판 보이시나요? 정가운데 코코스의 코코스 위쪽에 보면 북아메리카 판이 있고, 그러니까 북과 판 사이에 어긋나는 경계 보이시나요? 북과 판 사이에 요렇게 생긴 경계, 요렇게 어긋나는 경계가 있어. 거기 체크해. 여기가 뭐야? 산 안드레아스 변환단층. 여기가 산 안드레아스야. 알아야 돼. 시험 잘 나와. 산 안드레아스. 요 그림, 얘들아, 여기 시험에 꼭 나오는 자료, 거기에 가운데 태평양판 코코스판이 있고, 코코스판의 위쪽과 위에 카리브 왼쪽, 카리브의 왼쪽에 보면 이렇게 어긋나는 경계 보이잖아. 화살표 두 개 어긋나는 위. 거기 프린트해서 찾아야지. 이렇게 요 모양을. 거기가 어디라고?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라고. 자,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보면 아프리카판 보이시나요? 아프리카랑 왼쪽에 카리브,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그 사이, 거기에 발산 경계 보이시죠? 거기가 제일 유명한 대서양 중앙 해령이 됩니다. 그 경계가, 그러니까 아프리카 왼쪽 오른쪽 사이가 대서양 중앙 해령. 체크해 주세요. 대서양 중앙 해령. 그 다음에 나스카판. 아까 코코스 태평양 가운데, 코코스와 태평양 나스카. 예, 나라는 글자 위에 발산 경계 보이시나요? 나라는 글자 위에, 나스카판에 나라는 글자, 태평양 오른쪽, 코코스 아래, 나의 나스카판의 위, 거기에 벌어지는 판 보이시죠? 아까, 이거 전 세계 판의 분포, 태평양 찾으셨나요? 정가운데 태평양,
오른쪽에 나스카판 찾으셨나요? 나라는 글자 위에 발산경계 보이시나요? 거기가 동태평양 해령이라고. 거기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필수 두 해령이 있어. 대서양 중앙 해령, 동태평양 해령. 거기가 나스카판의 나라는 글자 위에가 동태평양 해령이라고요. 여기 너무너무 중요해.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맨 왼쪽 위에 유라시아판 보이시나요? 유라시아와 아라비아 사이, 유라시아에 거기 라시라는 글자이지. 라시로부터 마이너스 Y축으로 내려오면 이런 모양이 있어. 여기에 인도 대륙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경계가 하나 이렇게 있단 말이야. 여기가 뭐야? 히말라야 산맥이야. 대륙과 대륙이 만나는 충돌대. 요 대륙과 대륙이 만나는 히말라야 산맥이 거기예요. 유라시아의 거기가 이렇게 해도 되겠다. 아라비아판의 판이라는 글자 바로 아래. 찾으셨죠? 거기가 어디라고?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어딘지 아시죠? 가운데 필리핀판 있지? 그 위쪽이 일본 해구와 마리아나 해구. 필리핀판의 필 왼쪽이 마리아나 해구.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수심에. 그리고 거기에 아까 그린 여기 있죠? 거기가 여기랑 요 일대란 말이지. 그래서 필리핀과 유라시아의 대각선 사이가 일본 해구, 일본 열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되셨나요? 이런 것은 이제 다시 차분히 암기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이 할게요.